특목고 자사고 준비를 시키고 계십니까? 시키지 않으신다고요? 안 됩니다. 특목고 자사고 준비를 시키지 않으시면 우리 아이의 미래가 사라져 버립니다. 위험해집니다. 특목고 자사고 준비를 시켜야 되는 이유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목고 자사고를 준비를 시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이 자녀한테 너 특목고 자사고 꿈도 꾸지 마. 만약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중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가 심리적으로 이군화가 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중학교에 가면 중학교에 전교권이라는 그룹이 생겨요. 이런저런 학원을 다니면서 뭐 이상한 문제도 풀고 뭐 열심히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특목고 자사고 갈래 뭐 갈래 이런 그룹들이 생깁니다. 전교권 그룹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자녀한테 넌 꿈도 꾸지 마 이러면 이 아이가 그 순간부터 자기를 이군으로 낮춰버려요. 난 이군이구나. 난 쟤네들하고는 다르구나. 위험합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작은 세상을 만들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핑계를 거기다 갖다 대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 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거, 뭐든지 나는 특목고 자사고 할 게 아닌데 이래버려요. 여기서 이 아이들의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다른 세상으로 가버려요. 자기를 낮춰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생활기록부에 무관심해집니다. 생활기록부는 특목고 자사고에 갈 아이들만 생활기록부에 신경을 써요. 내 학교 생활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공부하는 애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애들하고 자기는 분리를 해버리죠.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 다음엔 바로 대학 입시에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특목고 자사고에 갈 아이들만 대학 입시에 관심을 갖게 돼요. 우리 아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그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대학 입시에 무관심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생겨요. 고등학생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모두 철이 들어요. 아이들은 걱정이 생깁니다. 그때 아이들 중에는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나 갑자기 PD가 되고 싶어. 나 뭐가 되고 싶어. 이런 꿈이 느닷없이 생기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거의 다 생긴다고 봐야 돼요. 문제는 그때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혀버려요. 어떤 가능성도 없어집니다. 이미 준비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죠? 지금 우리나라에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있죠. 아이들이 내신 시험 보는 거, 수업식 듣는 거 이게 다 자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 없으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가 무의미해지죠. 학교 생활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중퇴를 하는 거예요. 검정고시 보고 스터디 카페 가서 밤새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삼수사수하는 거예요. 미래가 사라지는 겁니다. 어머니의 저 단순한 결정 하나, 특목고 자사고는 공부 잘하는 애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애들, 걔네들이 가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시니까 우리 아이가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는 고등학교 가서 잘하면 되지 이 생각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씀이에요.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 공부를 건너뛰고는 고등학교 가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특목고 자사고를 들어가자는 게 아니에요. 보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준비를 시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중학교 때 심리적으로 이군화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도 학교 생활기록부에도 관심을 갖게 하고 대학 입시에도 관심을 갖게 하고 미래에도 관심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고등학교 가서 꿈이 생겼을 때 그 꿈의 문들이 다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막아서는 안 돼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삭제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알고 계신 특목고 자사고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세요. 공감이 되셨을까요? 준비를 시키자. 네, 준비시켜야 됩니다. 자녀가 3학년, 4학년인 어머니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이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특목고 자사고는 전교 1등들이 모이는 곳이야. 특히 전국 단위 자사고 이런 데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가 없는 내신만 있는 중학교 공부는 전교 1등이라는 게 한 가지 개념이 아니에요. 공부를 정말로 잘하는 애일 수도 있고 공부를 그냥 열심히 하는 애일 수도 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에 지원하는 애들이 어머니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수재들이 아니에요. 전부 수재가 아닙니다. 올레이는 그냥 성실한 아이들이 올레이가 되는 거예요. 절대평가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성실한 아이다. 그러면 올레이가 되는 거예요. 저 부분에서 우리 아이는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건 어머니가 교육에 대해서, 특히 중학교 성적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올레이는 학교마다 다 다르다는 거 아시죠? 특목고 자사고는 성적 순으로 뽑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실까요? 성적은 필요 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성적 순으로 특목고 자사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특목고 자사고에 들어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서 내신 등급 따기가 힘들다. 나는 편한 대로 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저 내신 등급 따기 힘들다는 이런 생각으로 지레 겁먹으시면 안 돼요. 세 번째, 특목고 자사고는 경쟁이 너무 치열할 거야. 네, 치열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였으니까 치열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경쟁 치열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들은 좀 다른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일반고에서 막 공부 잘하는 애와 공부 못하는 애가 평가하고 중학교 공부나 대충해서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네, 우수한 아이들끼리 모여 있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서열화 경쟁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번째, 많은 소문들이 들리죠. 어떤 아이가 갔다가 몇 등급이 돼서 대인기피증이 걸리고 성격도 변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중퇴하고 전학을 가고, 네,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저기서 낙오되는 아이는 특목고 자사고, 특히 전국 단위 자사고에 가서는 안 되는 아이를 어머니가 보내셨을 뿐이에요. 특목고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는 매우 성숙한 아이들이 가는 학교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일반고처럼 그렇게 서로 우정도 나누지 않고 모두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고 이런 학교들이 아닙니다. 모두 동행하는 학교들이에요. 낙오되지 않습니다. 낙오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뒤에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 네 가지가 어머니들의 걱정이시죠? 네. 하나 더 있으시죠? 뭘까요? 어머니들이 걱정하시는 거. 이거죠, 바로. 돈이 엄청 많이 든다더라. 이게 엄청난 오해세요. 정말로 이건 큰 오해세요. 네, 등록금은 몇몇 학교는 뭐 연간 3천만 원 가까운 데도 있지만 주로 등록금이 1년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그 사이에 있어요. 그 어머니들이 아시는 유명한 학교들도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라도 그 범위 안에 있어요. 돈이 엄청 많이 든다고요? 어머니들이 놓치신 게 하나 있어요. 저 특목고 자사고를 가지 않으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등록금이 1년에 3년에 한 5천만 원 들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래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00 몇십만 원 되는 거죠. 그럼 특목고 자사고 가지 않으면 그 돈이 훨씬 덜 들까요? 학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 중에는 학원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사교육은 사라집니다. 아주 일부의 아이들 외에는, 보충 수업이 필요한 일부의 아이들 외에는 특목고 자사고에서 학원비가 들지 않습니다. 공부 지옥도 사라져요. 특목고 자사고에. 이게 어머니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분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특목고 자사고 가는 아이들은
학원을 안 다닌 아이들이에요. 특목고 자사고를 목표로 어머니가 하시면 사교육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머니들이 다 잊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새로운 생각을 가져주시라는 의미에서 조금 길더라도 제가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저게 편견이에요. 특목고 자사고는 부자들이 가는 거야. 돈 많은 애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애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교육관이 교육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이라 그래요. 원래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의 자녀들. 그러나 그분들이 교육을 돈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교육을 돈으로 하는 분들이 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이게 큰 오해예요.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 대충 아이들은 특목고 자사고 원치 않습니다. 대충은 전부 정시 파이터잖아요. 전혀 다른 교육관이에요. 어머니들이 알고 계신 대충식 교육과 특목고 자사고식 교육은 전혀 다른 교육이에요. 목표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속도도 다른 게 바로 특목고 자사고예요. 돈 훨씬 덜 듭니다. 훨씬 덜 듭니다. 오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특목고 자사고를 가는 게 훨씬 돈이 덜 드는지를 알게 돼요. 특목고 자사고는 공부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공부 지옥은 대충으로 들어가는 게 공부 지옥이에요. 정시의 경쟁 속에 들어가는 게 공부 지옥이에요. 특목고 자사고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돈 들지 않습니다. 훨씬 덜 듭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자녀를 사회 지도계층으로 성장시키려는 부모들의 선택이에요. 가능하면 꿈을 크게 갖고 더 큰 아이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 선택하는 게 특목고 자사고. 일부의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죠. 대학교 하나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하고, 그건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오해입니다. 절대로 오해입니다. 그런 일부의 학교들이 있어요. 전국 단위 자사고지만 의대 갈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도 있고, 거기 가서 정시 준비시켜주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의 학교예요. 어머니들이 그런 몇몇 개 사례로 특목고 자사고를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 오늘 이 시점으로 생각을 바꾸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어머니가 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특목고 자사고 들어가기 힘들지 않나요? 자, 그 얘기를, 특목고 자사고는 들어갈 때 문제인가 들어가서의 문제인가, 이 얘기를 오늘 해드리겠어요. 저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어머니들 기억하시나요? 저 특목고 자사고 입시는 성적순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원 다닌 아이들, 학원에서 성적 관리 받은 아이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저게 바로 어머니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특목고 자사고는 성적순으로 뽑는 학교가 아니에요. 성적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특목고 자사고가 주목하는 5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이게 어머니들이 다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없어요. 자, 특목고 자사고가 주목하는 5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목고 자사고가 아이들을 선발하는 저 5가지 조건 중에는 공부와 관련된 게 거의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성적이 아니에요. 이게 어머니들의 오해예요. 자,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게 성적하고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중학교 때 성적이 몇 등이었냐가 아니라, 중학교 때 너 공부 잘했지? 그 성적이 너 우리 학교 와서도 공부 잘할 아이인가?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무너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분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어떤 애들이 무너졌는지. 어떤 애들이 무너질까요? 1학년 2학기만 되면 무너지는 애들이 나타나죠. 누굴까요? 그게 바로 중학교 내신 성적을 학원에서 관리해 주는 아이들이에요. 학원을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나올 예상 문제 풀어보고 모든 문제를 암기해서 답을 쓰고 이렇게 했던 아이들, 그렇게 해서 올레이를 만든 아이들,
걔들은 들어오자마자 모의고사에서 그냥 몰락합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하면 대충이나 교육특과 애들이 거기 가서 빛을 발하지 못해요. 전국의 교육특과 애들이 걔들이 하는 말이 있죠. 거기 전국 단위 자사고 무슨 학교 특목고 과고 거기 넘사벽들이 있어 이런 말하는 거 들으셨어요? 네, 교육특과 애들이 못 이기는 아이들.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했던 아이들은 이길 수가 없는 아이들이 거기 있죠. 그걸 걔네들이 넘사벽이라고 해요. 공부를 양으로 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공부를 진짜로 잘하는 아이죠. 이해되셨을까요? 중학교 때 너 공부 잘했다는 건 이해했어. 그건 인정해 줄게. 그러나 네가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네가 우리 학교에 와서도 공부 잘하는 애가 될지 아니면 밑으로 깔아앉을지 보겠어. 이게 바로 중학교 때 성적이 지속 가능한가. 여기서 붙는 게 뭘까요? 성적이 아니라 공부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 공부의 역량이 너는 얼마나 뛰어나냐. 네 성적은 학원에서 관리해 준 거야? 네가 혼자 한 거야? 네가 목표도 정하고 네가 관리도 하고 네가 스스로 공부를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나더 레벨이에요. 학원에서 내신 성적 관리받은 아이들 특목고 자사고 보내시면 안 됩니다. 대충해서 수학 선행 끝까지 다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과거 영재고 가면 1학년 1학기 때만 잠깐 반짝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모든 문제 다 풀어봐서 풀어본 문제 맞히는 아이들이잖아요. 영재고 과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풀어본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런 거 하려고 가는 학교가 아니에요. 진도 빠르죠. 진도가 빠르니까 어머니들은 선행을 시켜요. 진도 1학년 때 고등학교 수학을 떼버려요. 고등학교 수학을 뛸 때까지만 쟤네들이 선행의 효과를 살짝 발휘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대학교 수학을 해요. 근대 수학을 해요. 얘네들은 거의 감당을 못해요. 풀어본 문제 답 맞히는 아이들, 얘네들은 영재고 가고 와서 존재가 사라져버린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저게 바로 저희 이야기예요. 두 번째, 특목고 자사고는 서열화되어 있는 학교들이 아니에요. 특목고 자사고가 어머니들 머릿속에서만 서열화되어 있어요. 그것도 옳은 서열화가 아니에요. 서울대 진학률로 서열화되어 있죠. 무슨 학교는 서울대 몇 명 보내고 몇 명 보내고 여기는 의대 몇 명 보내고 그러면 그 학교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특목고 자사고는 서열화되어 있는 학교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특화되어 있는 학교들이에요. 특화되어 있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교를 준비를 제대로 하면 특목고 자사고는 들어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특목고 자사고는. 오늘 이 영상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너무나 큰 오해를 하셨다는 걸 아시게 돼요. 단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 달라요. 다 아시죠? 네, 영재고 가고는 당연히 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커리큘럼이.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영어예요. 영어? 우리 아이 영어 A등급이에요. 괜찮아요. 그 영어가 아니에요. 특목고 자사고 갈 아이들, 특히 전국 단위 자사고 갈 아이들의 영어 능력은 그 능력이 아니에요. 문법 배우고 단어 외우고 해석해서 중학교에서 A등급 받은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영어가 도구화되어 있어야 돼요. 구글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외국인 선생들이 영어로 심지어 우리나라 선생님들조차도 영어로 수학도 가르치고 과학도 가르치고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어요. 물론 외부 강사 초빙도 영어로 하고 세미나도 영어로 하고 자기들끼리의 서클 활동도 영어로 합니다. 중학교 때 학원 다니면서 문법 배우고 해석해서 A등급 받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저희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들어가는 순간에 학교 생활에서 수면 밑으로 깔아앉아 버려요. 존재감이 사라져요. 아무 활동을 못합니다. 그 영어는. 커리큘럼을 따라올 수 있는가? 그중에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 또 하나가 뭘까요? 바로 독해력이에요. 특목고 자사고 와서 공부를 하는데 문해력하고 다른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가라앉는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의 공부 역량이 부족한 아이들이 글 읽는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특목고 자사고는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죠. 기숙사 생활을 하면 내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자기주도형 공부로 다 바뀌는 거예요. 자기주도형 공부가 뭐예요? 책을 자기 혼자 읽고 자기 혼자 이해하고 자기 혼자 기억하고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그걸 전혀 못합니다. 중학교에서 암기식 공부를 해서 전교 1등을 했던 애들, 전교권 아이들 글을 혼자서 읽지 못해요. 교과서 가지고 교과서 참고서로 혼자 공부를 못해요.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몇몇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나오셔서 우리 학교는 독해력 없는 애 들어오지 말거라, 이렇게 선언한 학교들도 있어요. 못 따라옵니다. 영어와 독해력입니다. 독해력 이야기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드릴 시간이 안 되고, 독해력 이야기는 어머니들이 독해력과 문해력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최적화되어 있냐를 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의아하시죠? 아니, 고등학교인데 무슨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냐, 저건 대학교 갈 때 쓰는 건데. 맞아요. 그런데 일부의 학교 외에는 특목고 자사고를 가는 이유는 정시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특목고 자사고의 입학사정관이나 면접관들의 눈에 이 녀석 3년 잘 기르면 무슨 값을 낼 수 있을까,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매우 중요한 많은 것들이 준비할 때 차이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학교의 인재상에 부합하나. 이거는 금방 느낌이 오시죠? 학교마다, 사립학교들이니까 학교마다 인재상이 다 다르죠. 뭐 대표적으로 민사고와 상상고와 전국 단위 자사고지만 전혀 다릅니다. 모든 학교들이 크게는 그렇게 다르고, 모든 학교들이 조금씩 다 바람직한 인재상이 달라요. 그 인재상에서 우리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가 원하는 아이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물론 저기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학교의 인재상은 학교마다 다 다르지만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숙한 아이인가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경험하셨죠?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 아주 대표적으로 전국 단위 자사고 아이들이 보통의 일반고 아이들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훨씬 성숙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말하는 것도, 언어도, 눈빛도 성숙하죠. 걔들이 그 학교 가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의 문화가 서로 그렇게 성숙해지는 문화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럴 수 있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선발한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사춘기를 잘 보낸 아이들, 자기가 누군지 자아 정체성을 회복한 아이들, 저게 보통 일반 교육 듣고 애들이 문제풀이 연습만 하고 문제 유형 연습하고 이랬던 애들이 저기 들어가면 눈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저거든요. 저 네 가지가 교육 특구 아이들한테 하나도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가 매우 중요한데요. 어머니들이 이건 뜻밖이시죠. 이 내막을 모르시면 이제 어머니들이 오해하시는 게 생기는 거예요. 바로 다섯 번째는 이 아이가 유연하고 강인한 멘탈을 지녔는가 하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어머니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저 학교들은 경쟁이 치열해, 그래서 아이들이 중간에 도태돼 탈락해 전학을 가. 그건 저 다섯 가지 사항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유연하고 강인한. 저 학교는 비록 학교의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등급제로 채점을 하기는 하지만, 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아이들끼리, 성숙한 아이들끼리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편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아니에요. 성적하고 상관없이 매우 훌륭하게 아이들이 인간관계를 합니다. 물론 성적과 별개로 저기서는 각자의 다른 것들이 인정받는 학교들이에요. 성적은 바닥이라도 아이들의 리더십이 있고,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뭐를 잘하고, 서로 모든 것에 장점을 배우는 학교들이에요. 공부를 해서 적을 따돌리려고 그러는 학교들이 아니에요. 훌륭한 아이들이 모여서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리더십 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기서 마지막에 면접을 통과하는데 매우 중요한 게 유연하고 강인한 멘탈이에요. 공부 못한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괴로워하지 않고, 자기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훌륭한 친구들은 칭찬하고 거기서도 자기가 당당한 고교 생활을 하는 그런 학교들이에요. 특목고 자사고가. 어머니들이 오해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점들이 많은 학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공부 들어가는 거 어렵지 않고 들어가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저긴 다른 세상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아이들이에요. 이건 어머니의 선택이에요. 고등학교를 대학교 가기 위해서 지옥 속에서 살게 할 것이냐? 우수한 아이들이 시험으로 경쟁하는 학교들이 아니라고요. 서로의 장점을 배우는 학교들이에요. 리더가 될 아이들이 자기를 찾기 위해서 가는 학교예요. 성숙한 학교죠. 저 5가지 조건이 크게 얘기하면 개념으로 2가지의 개념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입학 사정관들, 입학 관련자들이 2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볼까요? 누가 공부의 완전체인가? 어떤 아이가 넘사벽이 될 아이들인가? 진짜 공부 잘하는 애가 어떤 아이인가? 어떤 아이가 성적이 좋은 게 아니라 우수한 아이인가? another 레벨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낯선 얘기죠. 어머니들이 공감하시기 좀 어려운 공부의 완전체란 말을 오늘 처음 들으시겠죠? 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누구의 미래가 선명한가?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이 아이의 학생부 기록들, 그동안의 활동들, 그 다음에 자소서에 쓴 것들, 면접 때 하는 대답들, 그게 저 2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와서도 공부 잘할 아이네. 이 아이는 이런 길로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저 2가지가 특목고 자사고 입시의 포인트예요. 누가 another 레벨인가? 누가 공부를 정말 잘해? 저게 자기주도 학습의 본질이에요. 이게 잠깐 공부해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특목고 자사고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빌드업이라는 말씀 아시죠? 네, 하나씩 하나씩 어머니가 만들어 가야 되는 아이가 바로 특목고 자사고에 합격도 하고 들어가서도 행복하게 지낼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시험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어머니들의 큰 오해세요. 자, 여기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왜 학원을 다니지 않을까요? 주변에서 못 보셨죠? 다 다닌다고 생각하시죠? 안 다닙니다. 그래서 수능 만점 받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인터뷰하거나 뭐 방송에 나오면 나는 교과서만 갖고 공부했어요. 안 믿으시죠? 학원 안 다니고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 공부는 기억과의 싸움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내 머리로 옮겨서 나중에 인출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하는 공부가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어요. 그런데 기억이 2가지예요. 첫 번째 기억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기억이 있어요. 공부는 하나가 더 있어요.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알고 있다는 지식이에요. 배웠으니까. 배워서 알고 있는 거죠. 할 수 있다는 뭘까요? 역량이에요. 할 수 있다고 말. 저거는 지식은 배웠다. 책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뭐예요? 내가 그 능력이 생겼다. 이거예요. 공부가 알고 있다라는 지식의 기억이 있고 무언가 잘하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말하는 지식은 서술기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술기억, 설명할 수 있는 기억이죠. 저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기기억, 지식, 알고 있다, 배운 거. 서술기억이라고도 하고 의미기억이라고도 하는 거. 저거는 의식 상태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렸을 때, 나 그거 알아요. 또 하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역량은 안무기억과 절차기억이라는 기억이에요. 저건 비의식 상태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왼쪽은 정신을 바짝 차릴 때, 오른쪽엔 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안무기억은 능숙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키보드 치기 같은 거예요. 비의식 상태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비의식 상태에서 뭐죠? 키보드 처음 배울 때 손자리 배우고 이럴 때는 좀 배워야 돼요. 근데 나 이해했어요. 그리고 연습 안 하면 키보드 칠 수 없죠. 타이핑 못 하죠.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1분에
200자 치는 애, 500자 치는 애, 20자 치는 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저게 능숙해지면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전화 받으면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생각하면서도 할 수 있고 이게 안목기억이에요. 대표적으로 키보드 치기죠. 다른 거 하면서 손은 저절로 이게 기억이에요. 공부가 저렇게 능숙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활동의 거의 대부분이 능숙해진 것들, 바이올린에 현을 키는 거, 기타 치는 거 모든 것들이 심지어 뜨개질하는 것까지도 저 안목기억에 해당돼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깨닫는 거, 터득하는 게 있는데 절차기억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잘하는지 몰라요. 안목기억은 능숙해지는 건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저 절차기억은 내가 이걸 왜 잘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하는 방법이 나한테 저장돼 있어 이거예요. 지식의 영역이 있고 역량의 영역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에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 저 역량도 늘어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해력은 중학교 때까지 해당된다고 보면 독해력은 수능, 국어, 독서 영역을 마치는 것. 대충 해서 왜 흔히 어머니들이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돼. 저 오른쪽 게 없는 아이들의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되죠. 독서 영역을 마칠 수가 없죠. 국어 독해력, 영어 독해력, 수학 독해력이 오른쪽에 절차기억이고 안목기억이에요. 국어 독해력이 있어야 전공서적을 읽을 수 있어요. 영어 독해력이 있어야 영어로 된 전공서적을 읽고 수학 독해력, 즉 수학 사고력이죠. 그게 있어야 수학을 할 수 있고 과학을 할 수 있고 경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이 도가학습이고 왼쪽은 그냥 지식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는 아이들이고 학원에 다니지 않은 애들. 왜냐하면 저거는 혼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게 오른쪽의 역량이에요. 역량을 어떻게 가르쳐 줘요? 왼쪽 것만 가르쳐 주는 거야, 지식만. 강사가 학원에서 해주는 거 왼쪽 거예요. 오른쪽 거는 학원 다니는 애들한테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저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량이 없어요. 아는 것만 있어요. 문제 풀어본 경험만 있는 거죠. 저게 없는 아이들, 저 오른쪽에 역량이 부족한 아이들이 하는 공부 방식이 있어요. 바로 학원 의존형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역량이 없거든요. 알기 위해서 혼자 공부해야 되는데 글이 읽어지도 않고 읽어도 이해도 안 가고 그게 내 거가 되지도 않고 기억도 안 나는 애들이에요. 학원 의존형 공부를 하는 애들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 어렸을 때 학원을 보내면 저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풀이식 공부를 해요. 쟤네들이. 저게 문제 유형이라는 말이에요. 풀어본 문제 기억나게 하는 거죠. 저게 수재들이 하는 공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게 특목고 자사고에서 중학교 내신 성적을 학원에서 관리한 교육특구 애들을 원하지 않는 게 바로 저거예요. 암기를 시키거든요. 영어 단어도 외우게 하고 모두 외우게 하고 모든 걸 범위 안에서 외우게 해서 어쨌거나 A등급을 맞춰야 되니까. 그 중학교에서 전교권이라는 애들, 교육특구의 전교권이라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가면 상당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무너져요.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국어죠. 암기 위주의 공부는 고등학교 가서는 쓸 수 없어요. 수능 공부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렇게 암기 위주로 중학교 때 전교권이었던 애들이 바로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삼수, 사수해서 대충에 모여있는 아이들이 바로 중학교 때 암기식 공부를 해서 전교권이 된 아이들. 이래서 중학교에서 올레이라는 게 아이들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무조건 외우는 아이들. 대충 아이들이 대부분의 후자예요.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저 역량이 없는 애들이 무너지는 과목이 어딜까요? 저게 바로 역량의 핵심인 수능 국어예요. 그래서 대충 해서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돼. 독해력이 없는 거죠. 남한테 배우는 것만 집을 팔았다는 게 뭐예요?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교육비에 투자하면 더 비싼, 더 유명한 선생님. 안 돼요. 공부의 역량, 특히 국어 독서 영역을 마치는 전공 독서 영역의 지문을 읽는 저 독해력은 어떤 선생한테도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저건 학원을 안 다니는 애들만
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학원을 다니는 애들은 저 오른쪽에 역량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가 학원에서 내신 관리하는 애를 원치 않는 이유가 바로 저기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들어오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 과정에서 중학교 때까지 엄청난 돈을 들여요. 학원 다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량이 하나도 생기질 않으니. 어머니들이 이게 학원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왜 못하는지 성적이 안 오는지 모르고 무조건 점수만 올려주려고 학원에 보내면 그 아이는 거의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큰일 납니다. 자, 역량입니다. 공부의 역량이에요. 역량 중에 대표적인 게 독해력이라 그랬어요. 국어 독해력, 영어 독해력, 수학 독해력, 수학 사고력이죠. 저게 터득한 아이들이에요. 저게 바로 어머니가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고 어머니가 관찰했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에 가는 어머님들이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않으신 거예요. 학원에 보내면 관찰을 못 하거든요. 어머니들은 지금 학원에서 애가 90점 맞고 100점 맞으면 공부 잘하는 줄 아시죠? 그건 걔가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시잖아요. 교육의 본질은 관찰이에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관찰했던 아이들. 얘는 이런 능력에서 뭔가 생각이 다르게 있구나. 이런 특징들을 옆에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셨던 분들이 학원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머니하고 그런 과정에서 터득을 해서 역량이 늘어났던 거예요. 공부는 문제만 많이 풀면 되지만 역량은 만들어지는 순서가 있어요. 저 순서가 틀리면 특목고 자사고를 들어가는 역량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저 7가지 언어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외국 언어입니다. 우리한테는 영어죠. 네, 영어. 저 영어가 왜 초등학교 1학년 때 해야 될까요? 바로 언어는 엑스트레이닝이 문제가 돼요. 저 엑스트레이닝, 절차 기억화시키는 거. 문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5살인데 문법에 전혀 배운 적도 없는데 문법 틀리지 않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머릿속에 먼저 문법 구조가 들어와요. 문법은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저것을 저 미스테리한 트레이닝을 바로 엑스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는 엄마 표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글을 먼저 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글을 먼저 읽게 하면 영어를 할 수가 없어요.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저 엑스트레이닝은 두뇌 문법식 언어회를 먼저 인스톨시키는 트레이닝이 있어요. 바로 Shouting and Gesturing이라고 하는 훈련이에요. 언어과학연구소에서 최근에 공개해서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 저 트레이닝이에요. 헤드폰을 끼고 큰 소리로 샤우팅을 하면서 그 영화에 나오는 모든 대사들을 아이들한테 유추하는 훈련, 저게 무슨 뜻일지 유추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엑스트레이닝이에요. 놀라운 일이 생기죠. Merticus right now. I'm gonna kill you and make your sheep. Ow! Cut it out, Gideon! Bah, bah, what are you gonna do, cry? Hey! You hurt her. Cut it out. Like you said, little dumb little stage fry. A prancer is an eat fry. And a Travis. You don't scare me, Gideon. No, Switch, she is scared. Cry, little baby bunny, cry. I want you to remember this moment next time you think I'll ever be anything more than stupid carrot farming dumb bunny. Oh, you're so bad. Are you okay, Judy? Yeah, I'm okay. Here you go. Oh, you got a ticket! 불과 2년이면 빠른 아이들은 영어가 인스톨됩니다. 저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이 돼야 돼요. 초등학교 2학년 되면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연산의 기본 능력이에요. 수리 기본 연산, 초등학교 중학. 저게 넘버 매트릭스, 더하기 빼기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면 구구단의 소리 기억만 나는 거예요. 7963이라는 그 소리, 음절이 이름절이라서 멜로디가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계산 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적 지각을 못해요. 시각적 자극이 없어서. 저게 양적 지각을 하도록 넘버 매트릭스라는 수의 양적 지각을 하게 하는 기본 연산 훈련을
저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이 아니고 수리죠. 수의 이치를 느끼게 하는 기본 연산.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 기본 수의 양을 느끼는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로 이 아이가 영재고 과거에 갈 수 있는 아이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문제집을 계속 푸는 선행을 하게 만드느냐가 저기서 결정돼요. 수리적 감각을 만들어주는 게 초등학교 과정이 수학에서 국어, 영어, 수학에서 초등학교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고 수리 추론력이 매우 뛰어난데 그걸 대충은 추적할 수도 없어요. 이걸 추적해서 이 아이의 수리 추론 능력, 수학의 이과적 소양이 얼마나 있느냐 이걸 추적해서 이 아이의 수학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를 깊게 고뇌를 해야 돼요. 아이들마다 기질이 다 달라서 저 아이들의 기질을 어머니들이 6살, 7살까지 관찰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좋은 쪽으로 만들 것이냐. 이건 공부에도 국영수라는 언어에도 똑같아요. 공부가 그렇게 간단하고 학원 가서 문제 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 공부에 의지가 없는 아이들이 그냥 학원이라도 가야 하는 거고, 사회 지도계층이 되고 리더십을 배운 아이들, 다른 세상으로 안내할 아이들은 학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부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 3학년 때 해야 될 게 학습 언어라는 거예요. 이 학습 언어가 브릿지 독서라고 어렸을 때 동화책과 스토리북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애들은 한글 조기 교육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가 7살 이전에 글자를 안 가르치는데 가르치면 안 되죠. 7살 이전에는 두뇌가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글자는 논리예요. 언어가 들어오고 글자를 배워야 돼요. 근데 논리가 안 들어오기 전에 어머니들은 선행을 시키고 공부를 일찍 시키려고 막 30 몇 개월 됐는데 글자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글자 배운 걸 가지고 동화와 스토리북 그거 독서인 줄 알고 엄청나게 읽어요. 걔네들은 비문학을 읽지 못해요. 단락이 있는 글을 읽지 못하고 글을 읽고 기억을 못하는 애로 변해버려요. 동화책. 정말 위험한 책이에요. 동화 스토리북은. 500권 이상 읽으면 큰일 나는 책이에요. 공부 못합니다. 저 과정을 다리를 건너가는 브릿지 독서라는 과정을 해야 돼요. 어머니가 자녀를 일찍 한글을 가르치고 스토리북을 많이 보여줬다면 저 브릿지 독서 과정을 6개월에서 1년쯤 하셔야 됩니다. 비문학 읽는 습관, 이해하는 습관, 기억하는 습관, 집중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 저거 안 하면 4학년, 5학년부터 글 못 읽어요. 독서 절대로 안 해요. 얘네들이 다 학습 만화 보는 거예요. 글을 못 읽으니까. 사실은 학습 만화 보는 아이들은 그 아이들 자체가 지적 호기심이 있는데 어머니들이 동화책 스토리북 그게 그냥 연속극이잖아요. 그냥 스토리만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런 책을 보게 하면 걔네들이 정상적인 비문학 지식 탐구를 못해요. 어머니들이 다 망치는 거죠. 특히 어렸을 때 뭐 책 육아 시켰던 분들 큰일 납니다. 걔들 한글 일찍 되죠? 그 한글이 무슨 한글인 줄 아세요? 그는 논리적으로 자음과 모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통문자 방식이라는 거예요. 글자를 7살 이전에 가리키면 얘네들이 그림으로 그냥 기억해버려요. 이 아이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 고학년이 되면 맞춤법에서 다 틀리기 시작해요. 이게 왜 이 맞춤법이 왜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알아내질 못해요. 우리나라는 모두 선행이에요. 이게 다 대충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파라곤에서. 공부를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공부는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42.195km예요. 저게 턱 먹고 자사고 가는 공부가 바로 마라톤이에요. 출발선에서 먼저 출발하는 거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선행이거든요. 그래서 저 공부를 시키시는 분들이 학원에 안 보내시는 거예요. 출발점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저걸 관찰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걸 어머니가 옆에서 자녀를 앉혀놓고 저걸 하나씩 하나씩 관찰하셔야 돼요. 물론 저 관찰하시려면 따로 공부가 필요하신데 그거를 따로 하시지 않은 분들이 저 개념을 받아들이시죠. 어렵고 그냥 주변에 엄마들이 뭐해 어느 학원 가야 돼 이런 입소문에 공부를 하니까 아이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학원을 다녔으면 고등학교 가서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다 무너져요. 어머니들의 소문을 입소문으로 하는 공부는 하나도 옳은 게 없어요. 영어도 똑같아요. 엄마표 영어는. 자, 저 브릿지 독서와 그 다음에 3학년이 되면 2학년 때 시작한 수학의 연산이 도형으로 넘어가고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서 감각 훈련이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공부 언어가 시작돼요. 공부하는 데 필요한 언어죠. 저게 바로 독해력이에요. 공부 역량의 핵심이죠. 글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소개되는 것까지 추론해내고 글쓴이의 의도와 이런 것까지 다 알아내는. 그리고 저때 수학 능력이 좀 뛰어난 애들, 저기서부터 시작한 아이들은 이제 저 단계에서 수학사고력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수학사고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저거는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유형 연습을 기억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심화시키고 이거는 대충 하는 방식은 수학 공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수학사고력은 문제를 만났을 때 9단계로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그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받았을 때 머릿속에서 수학의 문제가 그림으로 변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거기서 추론, 저 9단계 훈련을 우리나라에는 하는 데가 없어요. 저게 가장 중요한 수학. 저게 영재고 과거에 갈 아이들은 저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대한민국엔 유일하게 수리포스라는 저 트레이닝만 있어요. 저 트레이닝은 연산, 도형 다 합쳐서 불과 480회밖에 안 돼요. 연산 480회,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거예요. 도형 480회, 수학사고력 480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수학 공부는.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을 하는 게 아니고 월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수학사고력은 영재들 외에는 그동안에 아이들이 혼자서 끙끙 앓았던 외에는 저 툴이 만들어지지 않고 공개되질 않아서 일반 아이들을 저 수학 영재급으로 기르는 일은 그동안엔 불가능했어요. 저희 언어과학연구소가 최근에 저걸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이들도 저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저 훈련은 저희 채널 안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480회로 모든 아이들이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월반을 하는 아이로 만드는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5학년이 되면 입시 영어를 해야 돼요. 입시 영어가 뭘까요? 바로 독해예요. 리딩이죠. 저것도 문법을 배우기 전에 하는 리딩이에요. 우리 한국 책 읽을 때 문법으로 읽지 않잖아요. 그냥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저게 수능 영어 독해. 저것도 나중에 앞에서부터 시작하면 엑스트레이딩을 시작해서 먼저 언어가 되면 문법은 나중에 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여름방학 때쯤에서 저 1학년 때부터 엑스트레이닝을 한 애들, 엑스트레이닝이 끝나서 언어가 되면 미국 아이들 6세, 7세 정도의 언어 구사력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어머니들이 하고 계시는 엄마표 영어예요. 영어책 읽고 뭐 만화도 보고 소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그게 두 번째 단계에서 하는 거를 지금 엄마표 영어는 거꾸로 그걸 먼저 하니까 아이들이 발화도 안 되고 몇 년에다 결국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저게 되고 나면 영어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면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문법을 잠깐 하면 중학교 문법은 그냥 용어 배우기예요. 아, 이게 그래서 관계대명사구나. 이래서 투부정사구나. 투부정사를 먼저 쓸 수 있는 애들이 투부정사 설명을 들으면 그냥 간단한 거예요. 투부정사를 쓸 수 없는 아이들이 투부정사 설명을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절대 몰라요. 영원히 공부가 돼요. 우리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한국 문법 배웠죠? 그때 어려우셨나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이게 두음법칙이구나. 내가 그래서 말을 이렇게 썼구나. 그건 언어가 먼저 돼서. 저 엑스트레이닝이 먼저 되면 문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엑스트레이닝으로 언어 회로가 머릿속에서 문법 구조가 먼저 만들어지기 전에 문법을 배우면 절대로 문법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저런 식의 저 영어를 하지 않으면 특목고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도구화 되질 않아요. 영어 그냥 끊임없이 공부만 돼요. 고생을 엄청나게 하게 됐죠. 그러니까 대충 아이들이 매덕 드는 거예요. 영어 하나에. 저렇게 하면 대충 아이들이 하는 거 5분의 1의 고생도 안 돼요. 저 순서가 틀려서 대충 공부는 다 순서가 틀려 있죠. 학원에서 그냥 마케팅을 하신 거죠.
정확한 심리학적 학습 이론 같은 건 그분들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 남을 가리키던 분들이니까. 자, 초등학교 5학년 때 입시 영어를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저 훈련도 나중에 앞에서도 쭉 했다가 저걸 마무리하는 훈련이 저희 언어과학연구소의 세븐랭귀지, 저게 다 훈련이에요. 어머니들이 나 우리 아이 특목고 자사고 보내고 싶어요.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동안에 저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이제는 저희가 저 프로젝트를 공개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옆에 같이 관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해야 될 게 인성언어라는 언어예요. 여기서부터 비교과가 들어가는 거죠. Who am I? 특목고 자사고 갈 아이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아정체성. 대체 나는 누구지? 그리고 그 속에서 진로 진학의 이야기가 저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 진로 진학이라는 말은 어디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죠? 진로. 어디로 간다는 건 거기 그 직업을 체험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디로 간다는 건 뭘 할까요? 저게 후에마이가.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저게 전 세계가 공교육에서 자정체성 수업을 하는 거에 공교육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저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전부 입시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후에마이 수업을 전혀 하지 못해요. 특목고 자사고 갈 아이들, 영재고 과고 갈 아이들, 그 다음에 IB 계열 고등학교 갈 아이들, 국제고 갈 아이들, 혹은 유학을 갈 아이들은 저 후에마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작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하는 걸 저희는 권하고 있어요. 저 스케줄대로 온다면, 그때 되면 저 과정이 들어가면 완전히 성인이 되죠. 물론 또 하나 아이들을 권해요. 특목고 자사고는 나 굳이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저 수업은 나중에 중학교 가면 이제 매우 위험한 고비가 오죠. 어머니들 다 걱정되시죠? 바로 사춘기가 오죠. 중2병이라는 거, 심하게 중2병을 앓는, 그것도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동화책 읽던 아이들, 세상에 대해서 오해했던 애들, 세상이 아름다운지 알았던 애들, 인간 속에 악마성이 있다는 걸 모르는 애들, 중학교 가니까 다 악마잖아요. 심지어 자기 속에서도 악마였죠. 우리 교육의 큰 딜레마예요. 저 잘못된 독서, 잘못된 독서관, 독서가 멋있는 건 줄 아는 저 오류 행위. 독서란 말이 전 세계에 없어요. 그냥 리딩이에요. 읽기예요. 영어에서는 독서란 말을 굳이 할 때는 reading book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읽기 연습이에요. 초등학교 독서는. 7번째, 마지막 세븐랭귀지 마지막이 특목고 자사고 중에서도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아주 특수한 몇몇 학교, 아주 대표적으로 민사고 같은 학교죠. 정말 날고 뛰는 각계에서 아주 특별한 다양한 아이들이 모이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맨 앞에 말씀드렸죠. 유연하고 강인한 멘탈. 학교에서 특목고 자사고 하면 아이들이 낙오돼요 뭐 이런 게 바로 저 지성언어, 멘탈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거. 딥 앤 와이드, 세상을 움직이는 12개의 관념에 대해서, 관념의 원소, 지성의 12원소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있는 아이들이 하는 수업이에요. 근데 어머니 자녀가 전국 단위 자사고나 특수한 학교를 가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과정까지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저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나 2학년 후반부의 2학기 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기까지만 하면 중학교 기본적으로 성적은 그냥 저 자체로 역량 트레이닝 그걸로 중학교 성적은 그냥 올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필타고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비교과가 6번, 7번이 저게 수행평가예요. 저기까지 그냥 올레이가 되는 거예요. 공부는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먼저예요. 저기 바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공부 잘하고 싶은 애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성되고 싶은 아이로 만드는 거,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어머니가 자녀를 유일하게 이해하시잖아요. 지구상에서 어머니 자녀를 정확하게 어머니 자녀의 기질을 아는 분은 어머니밖에 없어요.
교육은 어머니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교육의 도움을 받아서 어머니가 하시는 게 전 세계 교육이에요. 대치홍이 1992년에 수능 때 갑자기 생겨갖고 우리나라 교육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제 교육은 저렇게 하면 안 돼요. 토목과 자사고 교육은 대치홍식 교육하고는 전혀 다른 교육이에요. 대치홍식 문제 유형 교육은 수능 끝난 날 저녁 6시에 머릿속에 들은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 유형 연습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평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200년 동안 이렇게 해야 우리 아이가 특목고 자사고에도 가고 자기의 미래를 만들고 이 사회에서 리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저 세븐 랭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누가 공부의 완전체인가? 누구의 미래가 선명한가? 이제 생각이 좀 다 정리되셨나요? 제가 보충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해드리니까 저 과정이 바로 얘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구나. 이 아이의 미래는 저게 국어, 영어, 수학의 공부 역량과 비교과예요. 공부의 역량을 깊게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지난 20년 동안 완성시켜서 아주 특수한 데 쓰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어머니들은 공부의 철인이라는 학원이 전국에 몇 개 있는 거 혹시 아실까요? 네, 저희 번호는 저희 언어과학연구소가 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학원은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저 공부의 철인은 강사는 없어요.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칠판도 없어요. 특목고 자사고 갈 아이들 저 교육을 세븐 랭귀지에 저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칠판 없습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역량을 트레이닝 시켜요. 행복하죠. 어머니들이 이 아이를 보내면 공부는 점수가 아니라 그 아이의 역량이에요. 이걸 어머니들이 판단하는 법을 잘 모르시죠. 우리 아이가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웩슬러로 검증되지 않는 거예요. 저건 TQ 테스트라는 정보처리 정교도 관성 조사라는 TQ 테스트라는 언어 정보처리 관성 테스트가 있어요. 그 테스트 저희 언어과학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그 공부의 철인에서 그동안에 저 세븐 랭귀지로 아이들의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과고 갈 아이들을 우리가 길을 안내하고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그 안에 더 큰 길로 열어줬던 그 프로젝트예요. 저 프로젝트가 최근에 대치홍에서 7세고시, 4세고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대치홍에서 하는 모든 거는 대치홍 어머니들끼리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긴 특수 상황이니까요. 정시 파이터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한 과목당 집 한 채씩 날라가기도 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데요. 그런데 전국의 어머니들이 대치홍 공부를 정상적인 공부인 줄 알아요. 못 따라가요. 대치홍식 공부를 하면. 거기는 문제 유형 연습, 답 맞히는 기술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부를 하면 쟤네들이 훨씬 유리해요. 모든 어머니들이 대치홍을 바라보고 있는 거를 막아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 세븐 랭귀지를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마더 클럽이라는 클럽입니다. 언어과학연구소에서 부설 클럽을 만들어서 어머니들한테 대치홍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을 잘 시켰던 분들이 했었던 거를 어머니들한테도 대치홍을 바라보지 않으셔야죠. 공부 지옥이에요, 거기는. 거길 아이들을 밀어넣으면 안 돼요. 걔네들 못 이겨요. 이길 필요도 없는 거지만. 걔네들은 특목고 자사고 애들을 못 이겨요. 우리는 마더 클럽, 어머니. 입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엄마표 공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다가 공부의 철인에서 하고 있는 심리학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 도구를 가지고 자녀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클럽을 만들었어요. 그게 마더 클럽입니다. 지금 이미 많은 분들이 와서
마더클럽에서 저 세븐 랭귀지를 전국의 어머니들이 하고 있어요. 네,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댁에서 하는 거예요. 홈 트레이닝이에요. 저 두 가지. 누가 공부의 완전체인가, 누구의 미래가 선명한가. 지금부터 마더클럽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마더클럽은 어떻게 하는 건지는 뒤에 더보기나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마더클럽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설명 영상이 있으니까 그 설명은 안 하고요. 저희가 이 마더클럽의 어떤 어머니들을 저희가 멤버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 조건만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교육의 본질이 관찰이에요. 어머니 외에는 어머니 자녀를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만 아세요. 어머니가 관찰을 포기하고 돈을 내고 학원에 그냥 점수 올려주세요. 그건 특목고 자사고용이 아니에요. 특목고 자사고는 본질이 제가 잊고 있었어요. 저 이제부터 제 아이 관찰하겠어요. 물론 3살, 4살 때부터 해주시면 좋죠. 적어도 5살 이전에. 5살 이전에 관찰을 제대로 안 해서 교육을 제대로 못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되면 어머님 말 안 듣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6세 이전까지가 너무나 중요한데 어머니들이 입소문 때문에 그것도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너무 괴롭고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돼서 저 약속을 하셔야 돼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관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관찰을 안 했다는 거, 점수 올려줘야 됐다는 내 공부에 대한 내 생각이 오늘 많은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머니가 관찰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관찰할 수 없어요. 아무도 관찰할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하고 이걸 했는데 뭘 못 따라오고 뭘 더 잘하고 이건 관찰밖에 못하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마더클럽은 가리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리키는 거면 어머니한테 하시라고 안 하죠. 못 하시죠. 자극과 반응과 실시간 피드백을 하게 하는 시뮬레이션 심리학적 도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어머니가 옆에서 이 아이가 하는 거를 저희가 안내해 드린 대로 관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동의하셔야 돼요. 내가 관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어머니가 동행을 해주셔야 돼요. 중간에 손을 놓고 학원으로 보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가 술 먹고 자서 갈 수가 없어요. 동행교육이에요. 저희는 지금 마더클럽 어머니들은 아이들한테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 훈련들을 수학 이런 일부만 빼고 독해력 훈련이나 브릿지 독서나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아까 QMI 자아정체성 수업 이런 거 어머니들이 직접 하십니다. 어머니들끼리 모여서 어머니가 어머니 자녀를 어머니를 능가하는 아이로 만들려면 어머니도 같이 동행하셔야 돼요. 그게 저희들의 조건이에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그리는 어머니가 그동안에 안 해보셨던 거 아이가 훈련할 때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중3까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중3이 지나면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 버려요. 그때까지만 손잡고 손을 놓으시면 안 돼요. 원하는 대로 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이제 내가 가르칠 수가 없어. 난이도가 너무 높아. 내가 모르는 게 많아. 그래서 손 놔버리고 학원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특목고 자사고 못 가요. 손 놓으면 안 돼요. 육아일지도 그냥 끝까지 쓰셔야 돼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사춘기 지날 때까지는 자녀를 동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마더클럽이 어머니한테 맞아요. 세 번째는 완전체 교육. 점수 맞히는 문제 유형 연습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의 역량, 그 다음에 비교과에 자기가 누군지 아는 이 완전체 교육을 찾았던 분들.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어머니들을 만나고 있죠. 어머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유튜브에서 만나요. 저희 일기 어머니들이 이런 교육을 찾으셨던 분들이에요. 특목고 자사고, 그다음에 완전체 교육. 그랬다가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처음으로 아셔서 깜짝 놀라셨죠. 저희를 찾고 계셨다면 저희를 만나시면 돼요. 저희 손을 잡으시면 돼요. 저희 우산 속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거는 완전체 교육이에요. 특목고 자사고 교육이에요.
물론 특목고 자사고에 안 가도 나중에 갈 거냐 말 거냐는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결정하면 돼요.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같이 가고, 그래도 일반고를 가도 걔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어요. 정시 파이터 되지 않아요. 이게 정상적인 공부예요. 돈이 안 드는 공부예요. 단 어머니의 노력이 필요해요. 저 세 가지 관찰해 주실 건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아이 손을 놓지 않으실 건지, 그 다음에 저희가 제안하는 이 완전체 교육, 거기에는 학교 점수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인성과 이 아이의 성격과 기질과 이런 게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 당연히 그 속엔 이 아이의 진로도 들어있죠. 우리가 아이들의 공부를 시키는 건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열어갈까, 어느 문을 열을까, 거기까지 우리가 동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마더클럽이 어머니한테 큰 도움이 돼요. 큰 도움이 아니고 유일하게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단 어머니가 대치형식 교육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저희하고 안 맞습니다. 그냥 문제풀이 많이 해서 의대 가시겠다 그러면 저희 클럽에 오지 마세요. 안 맞아요. 이건 다른 교육이에요. 이건 특목고 자사고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서 그 아이들하고 대등하게 행복한 고교 생활, 시험 문제 푸는데 지옥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 문제 푸는 공부하는 학교 아니에요. 실험하고 연습하고 토론하고 그 수재들하고 이 세상을 다른 시각에서 보는 학교예요. 걔들 가서 수능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마이클럽이 어머니한테 최적화된 저희를 만나셔야 되고 저희 우산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저희가 어머니를 에스코트 해드려요. 어머니하고 어머니 자녀를 저 안에 목표 때까지 갈 때까지 에스코트 해드립니다. 마더클럽 팀패밀리까지는 이 세상에 다른 교육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저희를 알아보시는 어머니들한테 선두그룹이에요. 무료로 이 프로젝트를 전부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냥 간단한 교육비, 월 교육비하고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비용, 월 회비만 내면 돼요. 월 회비는 현재 팀패밀리의 선두그룹은 월 5만 원이에요. 1인당. 자녀가 1명이면 1년에 60만 원이죠. 자녀가 2명이면 120만 원이겠네요. 그 중3 때까지 그냥이에요. 팀패밀리야. 중3까지 월회비 외에는 저 프로젝트는 제가 그냥 기증을 했어요. 저희 연구소가 어머니들한테 기증했어요. 그 대신에 어머니가 잘 관리해 주시고 교육을 잘 받으시길 바라서 이 교육이 우리나라가 대쪽 말고 다른 교육이 있다는 걸 어머니들이 증명해 주시는 것만으로써 저희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자, 마더클럽입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에 대한 성장 캠프도 있고 어머니들의 성장 캠프 두 군데가 있어요. 마더클럽이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머니도 성장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은 공부를 어렸을 때, 지금 갑자기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특목고 자사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아이가 의욕도 없고 외도 없고, 그런데 이거 정말로 될까요? 걔들의 문제는 성취동기의 문제예요. 이건 어머니가 관리하실 수 없어요. 성취동기, 그 다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몰입하지 못한 애들, 그 다음에 단순 사고를 해서 수평적 사고를 못한 애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성장기 때 아이들 공부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성취동기, 집중하고 그 훈련이 캠프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저 성장 캠프를 아이들하고 저희가 하고 있어요. 성취동기 캠프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순회본원에서 소수의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한테 공부 잘하고 싶은 욕심, 특목고 자사고 공부가 뭔지 지적 호기심 이런 걸 저희가 캠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캠프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어머니들을 위한 캠프예요.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지금 엄마표 교육이라는 거, 어머니들이 교육에 대해서 몇 살 때 무슨 학원 가야 되고 무슨 학원,
어머니 입소문, 엄마표, 어머니한테 들은 그 어머니 정보는 맞질 않아요.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나도 맞질 않아요. 이제 진짜 교육이 뭔지를 어머니가 배우셔야 우리 아이들을 옳게 하세요. 진짜 교육을 하시겠다는 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아이한테 이제 동행 교육이 끝나요. 어머니는 손을 놔줘야 돼요. 그때 어머니 나이는 50을 바라보게 되고 50이 넘을 수도 있고 그때는 허전해져요. 어머니들의 인생에 위기가 와요. 그때 결국 어머니들은 고교 동창들을 만나서 전국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오래 그게 지속되질 않아요. 그때 다시 어머니들이 사회에 재진입을 하셔야 돼요. 마더클럽 안에는 어머니들을 진화시키는 진화 캠프들이 있어요. 뭐 일본어 공부하기, 그다음에 뭐 카피라이터 공부하기, 뭐 여러 가지 캠프들이 있어요. 인문학 독서하기. 저건 어머니들이 지역 로컬 마스터들이 자기 어머니들하고 뜻을 모아서 캠프를 만들고 스터디를 하고 저희가 지원하고 저희가 조언하고 자문하고 하는 캠프입니다. 진화 캠프입니다. 저게 저희 마더클럽의 목표예요. 아이들 성장시키고 어머니들 진화하시고 그래서 세상에다가 선언을 내죠. 교육이 원래 제자리로 가야 된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저건 완전히 비정상이에요. 교육을 제자리로 보내야 됩니다. 어머니가 교육의 중심이어야 돼요. 저 운동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지금 더보기란에 구글 폼에 신청을 하세요. 저 마더클럽 이 공부 방식, 이 교육 방식에 내가 찾았던 거예요. 내 아이 관찰할 수 있어요. 나 동행할 수 있어요. 나 완전체 교육 내가 원했던 거예요. 그러시면 마더클럽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 교육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특목고 자사고에 보내서 더 큰 세상 속으로 우리가 안내해 줘야 돼요. 다 되는 일이에요. 초등학교 3, 4학년이라면 기회가 충분해요. 5, 6학년은 아이가 이미 많이 빗나가 버렸으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어머니 통제가 잘 되고 어머니하고 신뢰관계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 다음에 저 TQ 테스트 공부 역량 검사라면 어머니들이 깜짝 놀라세요. 펑펑 우세요. 여태까지 누구한테 뭐 검사 받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저 공부도 하실 수 있어요. 행복한 교육이 옵니다. 사교육비 전혀 안 들어요. 물론 일반 어머니들은 이 프로젝트를 알아보시기가 좀 어려워요. 불안하시거든요. 남들이 안 하고 그러니까 이노베이트들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들은 지금 제 얘기를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궁금하시면 오늘 밤에 지금 즉시 언어관계연구소에 저희 하나하나 다 수학, 영어, 국어 설명 들어가서 제가 설명해 놓은 영상 몇 시간을 보세요. 깜짝 놀라십니다.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거 어머니만 성실하게 어머니만 저희하고 똑같이 동행하시면 모든 어머니의 소원은 이루어져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교육은 어머니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아셨죠? 저를 만난 거 구글 알고리즘이 오늘 어머니와 저희를 이렇게 만나게 해준 이 행운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놀라운 세상이 열려요. 마더클럽에서 만나 뵙기를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